안녕하세요. 여러분들 ETS 리스닝 프랩북 강의를 맡고 있는 김유진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벌써 레슨 9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따라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좀 어려운 부분을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대신에 오늘 수업을 잘 듣고 나시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저를 믿고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힘들어요. 부정 의문문,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 그 다음에 평서문의 형태를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부정 의문문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레슨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38쪽의 부정 의문문 형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정이라는 개념이 뭐냐? 엄밀히 따지면 긍정의 반대의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질문을 던질 때 do로 던지면 되는데 don't라든가 have로 던지면 되는데 haven't 라든가 이런 형태가 등장했을 때 바로 부정 의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출제 공식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비동사나 조동사에 not을 붙여서 사실상 문제를 출제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형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정답 전략을 조금 짜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답 전략을 짤 때요. 항상 부정 의문은 초반부를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don't인지 haven't인지 isn't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듣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긍정 의문문과 마찬가지로요. 항상 긍정의 답변을 취할 때는 yes, 부정의 답변을 취할 때는 no의 형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한국말로 너 결혼했니? 라고 할 때요. 영어로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Are you married?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답변을 취할 때 본인의 기준에서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yes가 되고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no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살짝 바꿔서 부정 의문문의 형태로 질문을 해볼까요? Aren't you married? 결혼 안 했니? 자, 그럼 답변을 처리할 때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영어는요. 질문을 던질 때 이 not이라는 개념을 드러내시고 항상 긍정의 표현으로 캐치해서 내가 답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Are you married? Aren't you married? 똑같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에서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yes.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no가 된다. 이렇게 캐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을 짤 때 항상 긍정일 땐 yes, 부정일 땐 no를 쓴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파트 2에서요. 늘 어려운 게 뭘까요? 그러니까 즉답을 좀 피하고 살짝 돌리는 표현들, 우회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할 때 정답률이 또한 높아졌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바로 예문을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비동사 부정 의문문의 형태를 좀 정리를 해볼 생각인데요. 자, 비동사 중에서 첫 번째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단어를 보니까요. isn't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isn't를 딱 들었을 때 우리는 isn't로 듣는 것이 아니고 is 이렇게 듣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개념은 바로 긍정으로 캐치해서 답을 줘야 된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우선 보면은요. C로타 C가 coming with us. 우리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도 부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체감할 때 굉장히 어렵게 체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긍정으로 질문을 갖다가 늘 해석을 해서 답변을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답변에 한번 볼까요? I think, 내 생각에 she's out sick. 자, 그녀가 오늘 아파서 결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같이 밥을 먹으러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앞에 no라는 표현이 생략되어져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don't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don't에서 not을 드러내시고요. 항상 어떻게 이해한다? 긍정으로 잘 캐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결국에 지금 doctors, 의사와의 약속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yes가 되고요. 약속이 없다라고 한다면 no가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have 동사 계속 정리할게요. 자, haven't 있죠.
쉽게 생각하자고요. haven't가 들리면 낯을 떼고 어떻게 이해한다? have로 이해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가 have 동사를 정리할 때 항상 뒤에 쫓아오는 뭐가 중요했다? PP 자리에 들어간 동사가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니까요. haven't we chosen?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했나요? 선정했나요? 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선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yes가 되고요. 선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no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답변해 보니까요. We are still reviewing. 우리가 여전히 검토 중이죠. 뭐를? proposals, 제안서들을요. 자,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고르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을 취할 때 yes나 no를 직접적으로 준다라고 한다면 너무 쉬워지니까요. 함축적으로 생략하고 그 뒤에 쫓아오는 문장을 포인트로 잡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조동사, 부정, 의문문입니다. shouldn't가 들리죠. 그러면 낯을 떼고 항상 어떻게 이해한다? 긍정, should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질문의 포인트. 자, 조동사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진행을 할 때요. 그 뒤에 쫓아오는 본동사, 동사 원형의 형태를 잘 듣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뒤를 보니까요. shouldn't you consider? 자, consider는 고려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당신이 고려를 해야 하나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고려하겠다라고 한다면 yes가 되고요.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no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데 밑에 답변해 보니까요. It's not my decision. 제 결정은 사항은 아니네요.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제 고려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굳이 답변을 주지 않고 살짝 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부정이라는 개념. 항상 낯을 떼고 어떻게 이해한다? 긍정의 포인트를 잘 집어서 답변을 취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저희가 ETS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요.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39쪽이고요. 제가 질문과 A, B, C 보기 들려드릴 건데 잊지 마세요. 낯이 들렸을 때 낯을 핵심으로 잡지 마세요. 드러내시고 긍정의 뉘앙스로 캐치합니다. 아시겠죠? 자. Hasn't George commented on our proposal yet? A. He said he'd look at it today. B. Not at this intersection. C. What a nice compliment. 네, 잘 풀어보셨나요? 자, 우선 이제 스크립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sn't 라고 질문을 했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hasn't는 낯을 떼고 어떻게 이해한다? 긍정으로. 그러니까 has로 캐치하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지금 조지가요. comment는 언급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has 동사, have 동사 이런 표현들은 뒤에 쫓아오는 PP 자리에 있는 동사. 요게 이제 포인트다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조지가 우리의 proposal 제안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언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yes가 되고요. 아니다라고 한다면 no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답변해 보니까 he said, 조지를 he로 받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he would look at, 보긴 할 건데 언제? 오늘 그것을 볼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언급을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좀 확인해 보긴 할 거다라는 표현에 정답 A번 처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B번 같은 경우는 뭐 연결고리가 전혀 없죠. 정답 되지 않고요. 그 다음 C번 같은 경우는 complime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칭찬이라는 단어인데요. 암기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C번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칭찬이네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결국에 B번과 C번 드러내시고요. 당연히 정답 A번 처리가 됐습니다. 자, 부정이라는 개념, 드러내는 과정 연습 좀 하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는 체크한 문제 두 문제를 한번 연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문제 잘 풀어봅시다. Number 1. Isn't he the director of the program? A. I have a different computer program. B. Yes, he's been here for 15 years. C. The directions are fairly simple. Number 2. Can't we see the movie tonight? A. The Garden Theater. B. Front row seats. C. I'm afraid I have other plans.
네, 정답 찾아보셨나요? 자, 먼저 1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isn't가 나왔을 때요. 나왔을 때는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director of the program,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director, 이사라든가 책임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 바로 director, 책임자인가요? 누가? 그가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책임자다라고 한다면 yes가 되고요. 책임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no가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답변해 보시니까요. B번 바로 정답 처리가 됐죠. Yes, 긍정의 답변 취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director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고요. 자, he's been here. 여기에 있는데 for 15 years. 근무한 지가 벌써 15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뒤에 있는 표현은 질문과는 연결이 없는 듯 했지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답변 yes 표현 잘했고요. 뒤에 쫓아오는 문장도 엄밀히 따지면 이 긍정의 답변을 뒤에서 잘 받쳐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정답 B번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A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A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중복음의 함정,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들리면 정답률이 떨어지고요. 또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정답률은 떨어진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비슷한 발음들, 그러니까 혼동하게 하는 발음들이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정답률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A번에 딱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program, 이 단어가 나오죠. 드러내 주시고. 그 다음 C번 같은 경우는 director 하니까 갑자기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directions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좀 잘 캐치해서 빨리 드러내시다 보면 B번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바로 볼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can't. 자, 조동사가 나왔는데요. not이라는 개념 드러납시다. 항상 어떻게 이해한다? 긍정으로 캐치한다. 요게 중요했습니다. 자, 조동사는 뒤에 쫓아오는 뭐가 중요했죠, 여러분들? 본동사 중요했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can we see? 볼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항상 동사를 들을 때는 그 뒤에 쫓아오는 명사와 같이 연결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밤에 우리가 영화를 갖다가 볼 수 있나요?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C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됐는데요. 안타깝지만 뭐가 있어요? 다른 계획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를 같이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그러니까 남이 뭔가를 제안했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을 취할 때 무조건 부정으로 그냥 딱 잘라내는 형태는 전기토익 시험장에서는 좀 드물고요. 좀 정중하게 가는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I'm afraid라는 표현도 엄밀히 따지면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C번의 형태 바로 정답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음은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가 의문문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 의문문의 형태는 부정 의문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교재는 140쪽을 펴보시면 되겠죠. 자, 항상 평사문에요. 의문문의 꼬리가 붙어서 이루어진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 토익 시험장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가량 그래도 꽤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동의를 구하거나 어떤 사실 정보를 전달할 때 많이 쓰는 형태가 꽤 많이 등장하는 구성이죠. 자, 바로 이어서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할까요? 자, 문두에, 그러니까 앞자리에 들어간 주어 동사를 잘 들어야 하고요. 만약에 문두를 놓치게 되면 문미가 되겠죠. 뒷자리에 들어간 형태까지 완벽하게 듣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답변을 처리할 때 우회적인 답변, 회피성의 발언들은 늘 정답률이 높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정답 전략 3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나의 기준에서 혹은 누군가의 기준에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yes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아니다라고 한다면 부정의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준은 긍정의 표현에서 긍정을 취할지 부정을 취할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패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동사 부가 의문문 제가 2개 문장을 좀 준비해 드렸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요. 이 콤마를 기점으로 요 앞절이 부정이 섞여 있죠. 그 다음에 콤마를 기점으로 요 앞절은 바로 긍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때 우선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You are not coming 이란 형태죠. 자, 이때 not이라는 개념은 우선 드러냅시다.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개념은 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콤마 기점으로 앞절은 늘 긍정으로 처리해서 답변을 취하는 형태입니다. 자, 지금 이제 coming into work on Saturday. 토요일 날 출근을 할 건가요?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 기준에서 내가 토요일 날 출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yes가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no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답변해 보니까 I hope 정말 바라건대 I won't have to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Advertising campaign is running well. 그러니까 광고 캠페인이 잘 진행되고 있죠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콤마를 기점으로 앞절이 이제 부정이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이 뒤에 있는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문장을 기점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yes로 치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no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앞에 문장 한번 answer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ually, 사실 the company sales are down. 그러니까 회사 매출이 좀 떨어졌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앞에 부정의 표현을 생략을 하고요. 뒤에 문장을 그냥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부가 의문문도 부정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낫을 떼고 항상 어떻게 이해한다? 긍정으로 캐치해서 답변을 준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 바로 이어서 형태 보도록 할게요. 일반 동사 부가 의문문의 형태인데요. 뒤에 콤마 있죠? 앞에 잘라냅니다. 자, 뒤에 중요하지 않고요. 앞에 문장을 메인으로 봅시다, 여러분들. The train stops here. 그러니까 결국에 기차가 멈추는데 frequently, 자주 여기에 멈추냐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주 멈춘다라고 한다면 답변할 때 어떻게 돼? yes가 되고 아니다라고 한다면 no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답변해 볼까요? Every half an hour. 30분마다 온대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콤마 앞에서 잘라낼게요. 뒤에 있는 표현 드러내고 앞에 있는 문장을 어떻게 이해한다? 긍정으로 캐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봤을 때 the weather, 날씨가요 has been colder. 약간 춥습니다. than usual.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도 약간 더 좀 춥죠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에서 만약에 춥다라고 한다면 yes가 되고 춥지 않다라고 한다면 no가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동사 부가 의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콤마 기점으로 볼게요. 뒤에 드러낼게요. 근데 앞에 보니까 부정어가 섞여 있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won't, 그죠? 낫을 떼고 won't는 뭐의 약자죠, 여러분들? will, not의 약자가 되겠죠. 자, 결국에 지금 you w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전등 끄는 거 잊지 마세요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won't라는 표현 들렸을 때 will, not의 약자니까 not을 드러내시고 will로 캐치하는 과정. 그게 이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답변해 봤을 때 no라고 하죠. 잊지 않을 거래요. I made a note right here. 바로 여기에 내가 노트를, 메모를 작성해 뒀어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요거 콤마 기점으로 드러내시고요. 뒷표현 드러내고 앞의 형태를 이제 이해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 약간 특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 의문문을 쓸 때 꼭 뒤에 don't you, do you라든가 이런 형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뒤처럼 don't you think 이렇게 사실상 돌리는 표현도 쓸 수가 있는데 시험장에선 이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드러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문장을 볼까요? Really need, 우리가 필요합니다. To hire, 고용을 하는데 full-time employees, 정규직 직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규직 직원을 갖다가 고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yes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no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답변해 보니까 네, 채용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여러분들. short-handed. 자, short-handed라는 표현은요, 일손이 부족한이란 표현이에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일손이 꽤 부족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더 고용해야 돼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 의문문은 부정 의문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신에 콤마를 기점으로 앞절, 결국에 주절이 되겠죠. 여기에 낫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낫을 드러내고 항상 어떻게 이해한다? 긍정으로 처리해서 답변을 취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문두에서 만약에 중요한 표현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문미에 또 다른 힌트가 있으니까 문미도 좀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n't seen a copy of the instruction manual, have you? A, An experienced instructor. B, Try the bottom cabinet. C. Yes, I've been there before. 네,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정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콤마를 기점으로요. 네, 뒤에 형태 한번 드러내고 앞에 보니까 부정이 섞여 있죠? 낫을 드러냅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긍정으로 처리해서 이제 이해하는 과정.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You haven't seen, 못 봤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어렵다니까. 봤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a copy of the instruction manual.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지시 설명서가 되겠죠. 뭐 안내서라든가 이런 거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에 바로 한부 여분의 카피본을 갖다가 당신이 봤나요?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랬을 때 만약에 본인 기준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yes가 되고요.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no가 되거든요. 자, 답변을 한번 볼까요? B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됐죠. 뭐라고 하냐면 try the bottom cabinet. 결국엔 이제 본인이 봤으니까 아래쪽 상단에 캐비넷을 보시면은 있을 거다라는 정보를 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낫의 개념 드러내고 항상 어떻게 이해한다? 긍정으로 캐치해서 답변을 취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체크한 문제를 좀 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Number 1. You made extra copies of the agenda, didn't you? A, Oh, but I forgot to bring them. B, Thanks for doing that. C. No, the exit's on the left. Number 2. The workshop's been canceled, hasn't it? A, It's about managing your time. B, No, it's just been postponed. C. It was a very nice shop. 네, 정답 찾아보셨나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정답 A번 처리가 됐습니다. 자, 우선 you made, 당신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표현 기억나세요? make a copy of가 이제 함부를 만들다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extra가 붙었으니까 여분의 사본들을 만들었나요? 라는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안건에 여분의 복사본들을 갖다가 추가본들을 만들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yes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no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답변해 보니까 갑자기 추임새 나왔죠. 그러면서 I forgot. 깜빡했습니다. To bring them, 가져오는 걸 깜빡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만들긴 했는데요. 가져오는 것을 이제 깜빡했다라는 표현에서 A번 정답 처리가 됐어요. 이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많이 체감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Thanks for doing that. 그 일을 해줘서 고마워라는 표현인데 사실상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발음상 봤을 때 made extra 하니까 exit 약간의 이제 비슷한 발음들 좀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드러내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A번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콤마를 기점으로 뒤에 표현 드러내고요. 앞에 있는 문장을 조금 메인으로 잡아서 설명드릴게요. 자, workshop이요. has been cancelled. 취소됐죠.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취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yes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no가 되는데요. 약간 다르게 나왔죠. no, 아니다라고 해요. 취소가 된 건 아니고요. It's just been postponed. 약간 좀 미뤄졌어. 라는 표현에서 정답 B번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부정, 부가 포인트를 상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개념 항상
드러내시고 긍정으로 처리해서 답변을 취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니까요.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이어서 평서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평서문은요.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평서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전기 토익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강의할 때도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가 되죠. 그러니까 평서문이라는 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최대한 정리해서 이런 답변들과 이런 질문들이 있었지라고 정리를 잘 해두시는 연습밖에는 솔직히 할 수가 없죠. 근데 우선 오늘 기본적인 맥락을 좀 집어드릴 때 여러분들 앞으로 평서문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라고 틀을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서문 교재 146쪽이 되겠습니다. 전기 토익에 3문제에서 5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요즘에 추세죠. 평소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시제도 다양하고요. 대명사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게 많이 체감을 하세요. 자,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서문도 마찬가지로요. 주어와 동사, 목적어를 핵심적으로 듣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놓치게 됐을 때 사람은 더 많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 글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초반에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요. 제안과 요청에 let라는 표현도 우리가 평서문에 넣어서 사실상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답변보다는 주로 긍정적인 답변을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 전략 3번째. 역시나 이제 역질문의 형태들, 좀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분석을 쫙 하다 보면 전기 토익 시험장에서는 평서문으로 주고 나서 역질문으로 받아치는 경우가 굉장히 정답률이 좀 높다라는 것은 기억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패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평서문 자체에서 사실을 전달하는 평서문의 구조입니다. 자, 먼저 심슨 씨가요. didn't come to the conference. 자, 회의에 오지 않았대요. 어떻게 답변을 줘야 될까? 굉장히 어렵죠? 자, 답변해 보니까요. No, I saw him there. 아니에요. 그가 거기 있는 걸 봤어요.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답변을 취할까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주네요. 자, 지금 이제 사실을 전달하는 형태의 평서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요.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자, 우선 라미레스 씨가요. call, 전화했습니다. While you were out. 당신이 이제 없는 동안에 사실상 전화를 했어요 라는 표현이죠. 그랬을 때 did he say what he wanted?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했나요?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우리가 사실상 역질문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평서문으로 내가 뭔가를 전달을 하고 다시 받아치는 형태, 이런 형태는 좀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견을 제시하는 평서문 계속 보도록 할까요? 자, we should buy. 우리가 좀 사야 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뭘 사는데요? 바로 shares. 의자를 좀 사야겠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do we have enough money? 여기 우리가 사실 충분한 돈이 있니? 라고 묻죠. 이 형태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이제 역질문의 형태를 좀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죠.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평서문의 구조인데요. I thought the decision was helpful. 그러니까 discussion, 죄송합니다. 자, 토론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 생각에 이 토론이 도움이 됐다라고 평서문의 형태로 전달을 했을 때, yes, 긍정의 답변을 취하고 나서요. 우리의 목표가 seem clear now. 좀 더 명확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평서문의 형태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니까요. 의문문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평서문의 구조도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I sent the catering order. 여러분, catering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catering 같은 경우는 출장 요리 업체를 갖다가 이제 뭐 catering service 이런 형태를 많이 쓰고 있죠. 자, 요거 주문서를 갖다가 보냈어요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랬을 때 답변에 I don't think we've received it.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주문서를 좀 못 받은 것 같은데라는 표현으로 받아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제 다양한 형태로서 평서문이 진행이 돼서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다양한 패턴들을 잠깐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서문 같은 경우는 기본 틀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모든 평서문의 문장들을 다시 한번 쭉 점검하시면서 확인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바로 예제 문제 풀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job interview with the local newspaper. A, It was very well written. B, I didn't know they were hiring. C. Yes, I'm from the area. 정답 찾아보셨나요? 자, 우선 예제를 볼까요? 정답은 몇 번이다? B번 형태가 되겠습니다. I have a job interview.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제 취업 면접이 하나 있죠. 그런데 어디에? Local newspaper, 지역 신문이에요. 자, 그랬을 때 답변해 보니까 I didn't know. 내가 몰랐죠. They were hiring. 야, 걔네가 고용하는지 다 몰랐어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답변을 취할 때, 야, 내가 취업 면접했어 라고 하면, 야, 뭐 축하해, 뭐 결과 나왔니?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야, 걔네가 취업 면접 진행하는 거 정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해서 공부를 좀 해두시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체크한 문제 좀 풀면서요.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This article seems a little long. A, Well, it does cover a lot of topics. B, I had a haircut. C. How about just a short visit? Number 2. I thought the town council had settled the dispute. A, They haven't reached a decision yet. B, I'm afraid this boot can't be fixed. C. I'll count it carefully. 네, 정답 확인해 보셨나요? 자, 우선 이제 1번의 형태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정답 A번 처리가 됐죠. 자, 이 아티클이 좀 약간 긴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well, 약간 추임새를 넣죠. It does cover a lot of topic.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소재들을 좀 다루고 있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A번의 형태 바로 정답 처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답변을 취할 때 사실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그중에서 이걸 하나 뽑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연습이 좀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B번 같은 경우는요. long 하니까 머리 길이 얘기했나 싶어서 갑자기 haircut 이 표현을 줬고요. 드러내 주시면 되고 그다음 C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이 표현 같은 경우도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을 했죠. 그 short visit, how about just a short visit이라고 했을 때 long과 short, 약 반대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구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B번과 이제 C번 드러내시고 당연히 정답 몇 번? A번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보도록 할까요? 자, 2번에 보시면은 I thought, 내 생각에요. Town Council had settled the dispute. 원래 dispute이라는 표현이 분쟁이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앞에 settle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니까 분쟁을 해결하다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바로 시의회가 분쟁을 해결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라는 표현이죠. 그랬을 때 답변해 보니까요. They haven't reached. 이때 reach라는 단어가 decision과 쓰이면서 결정을 내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평사문 같은 경우는 기본 틀을 잡는 연습이 굉장히 어렵지만 나올 때마다 정리하고 또 외워보고 이러한 질문에 이런 답변들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평서문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자, 우선 저희가 오늘 강의 굉장히 길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의도 길어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부정 의문문의 형태 점검했습니다. 자, 부정이라는 개념을 들을 때 초반부 집중해서 듣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Are you married? Aren't you married?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항상 늘 긍정으로 처리해서 내 기준에서 맞다라고 한다면 yes 아니면 no가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의 형태. 네,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상 콤마 앞절에 있는 주절이 가장 메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뒤에 들어간 표현보다는 앞에 있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잘 듣고 낯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드러내시고 긍정으로 처리해서 답변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긍정일 때 무조건 yes, 부정일 때는 무조건 no가 된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평서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잡는 과정 굉장히 어려웠고요. 답변에 사실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무척 혼란스러운 파트였지만 잘만 정리해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또한 평서문은 요즘 추세가 역질문으로 받아치는 구문들이 의외적으로 정답률이 높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막 시간은 자꾸 모자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책에 보시면은 자세한 설명들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꼭 그 문제들을 다 정복을 하시고 다음 레슨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레슨 10 강의 때 계속 이어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